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선분 BC와 DE가 평행일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분 BC하고 선분 DE가 평행이라고 한다면은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에 의해서 8대 4는 y 대 3이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8대 4는 y 대 3과 같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므로 4y는 24와 같다. y는 6이 되겠죠. 그 다음 8대 12와 x대 9의 비는 같으므로 8대 12는 x대 9와 같다는 비례식도 세울 수 있습니다. 내항의 곱 12x는 외항의 곱 72와 같다. 그렇다면 x값이 6이 되겠죠. x와 y의 합을 구해본다면 6 더하기 6에서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하고 DF가 평행, 선분 BF하고 DE가 평행이고 선분 AE의 길이는 9cm, 선분 EF의 길이는 6cm일 때 선분 FC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분 DE하고 선분 BF가 평행이므로 선분 AD하고 DB의 길이의 비는 선분 AE와 EF의 길이의 비 9대 6, 그러니까 3대 2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D의 길이를 3K, DB의 길이를 2K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선분 DF하고 선분 BC가 평행이므로 선분 AF하고 FC의 길이의 비도 3대 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를 3m이라고 표시한다면 이 길이는 2m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3대 2의 길이의 비는 15대 FC의 길이와 같다. 외항의 곱 3 곱하기 FC는 2 곱하기 15, 3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FC의 길이는 10이 되겠죠.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10cm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AD가 각 A의 2등분선이고 선분 AB와 DE가 수직이라고 합니다. 선분 ADC의 넓이가 3분의 32제곱cm일 때 삼각형 AED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삼각형 AED와 삼각형 ACD는 90도인 직각삼각형에다가 선분 AD, 빗변을 공유하고 있고 한 각의 크기가 서로 같게 되므로 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RH, A 합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합동인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같기 때문에 삼각형 AED의 넓이도 역시 삼각형 ADC의 넓이와 같은 3분의 32제곱cm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의 정답은 3분의 32제곱cm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선분 AD, EF, GH, BC가 서로 평행이고 선분 AE, EG, GB의 길이가 같고 선분 DF, FH, HC의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선분 AD의 길이가 12cm, 선분 BC의 길이가 21cm일 때 선분 GH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사다리꼴이 등장한다면 대각선을 긋거나 아니면 평행하지 않는 한 직선과 평행선을 그어서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점 A에서 선분 CD의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을 나눠보겠습니다. 평행인 것을 표시하고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P, 선분 GH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면 평행사변형이 생기니까 여기가 12cm, 여기도 12cm가 되겠죠. 선분 BP의 길이는 21에서 11을 뺀 9cm가 되겠습니다.
삼각형 ABP에서 선분 AG의 길이와 AB의 길이의 비는 2대 3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2대 3은 선분 GQ의 길이 대 9와 같다. 내항의 곱 3 곱하기 선분 GQ의 길이는 2, 9, 18과 같다. 선분 GQ의 길이는 6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선분 GH의 길이는 6에다가 12를 더하면 되므로 18c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의 중점을 D, 선분 CD의 중점을 E, 선분 AE의 연장선과 선분 BC의 교점을 F라고 하자고 합니다. 선분 FC의 길이가 6cm일 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D에서 선분 BC하고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서 G라고 한다면 이렇게 평행을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막꼭지각과 억각의 관계가 있게 되므로 삼각형 DEG하고 삼각형 CEF는 서로 합동이 됩니다. ASA 합동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합동인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선분 DG의 길이도 6cm가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에 의해서 선분 BF의 길이는 DG의 길이의 2배가 됩니다. 그럼 BF의 길이가 12cm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선분 BC의 길이는 12하고 6을 더해서 18cm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5번 문제의 정답은 18cm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두 점 DF와 두 점 EG는 각각 선분 AB와 선분 AC의 3등분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선분 DE하고 선분 FG, 선분 BC는 모두 평행입니다. 선분 AD와 선분 AB가 1대 3의 비를 갖게 되므로 선분 BC의 길이는 DE의 길이의 3배인 30cm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에 비에 의해서 선분 FQ의 길이는 15cm가 됩니다. 삼각형 DB2에서 살펴봤을 때 선분 FP의 길이는 D2의 길이의 절반인 5cm가 되겠죠. 그렇다면 선분 PQ의 길이는 15cm에서 5cm를 빼서 10cm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6번 문제의 정답은 10cm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점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 y분의 x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므로 선분 AD가 중선이라고 했을 때 점 D는 BC의 중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x의 길이는 6cm가 되겠죠. 그리고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나누기 때문에 GD의 길이가 4cm라고 한다면 Y의 길이는 그 2배인 8cm가 되겠습니다. Y분의 X의 값을 구해보면 8분의 6과 같기 때문에 약분하면 4분의 3, 소수로 바꾸면 0.75가 되겠죠. 따라서 7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 선분 GB, GC의 중점을 각각 EF라고 하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24제곱cm일 때 사각형 AEGF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A에서 G까지 보조선을 그어본다면 이렇게 무게중심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향해 그은 선분에 의해 나눠진 세 삼각형의 넓이는 각각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이 되므로 삼각형 ABG의 넓이, 그리고 삼각형 GBC의 넓이, 그리고 삼각형 AGC의 넓이는 모두 8제곱cm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이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에 대하여 밑변의 길이의 비는 넓이의 비와 같기 때문에 삼각형 AEG의 넓이는 삼각형 ABG의 넓이의 절반이 됩니다. 그럼 그 넓이가 4제곱cm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삼각형 AGF의 넓이도 역시 삼각형 AGC의 넓이의 절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넓이 역시 4제곱cm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사각형 AEGF의 넓이는 삼각형 AEG하고 AGF를 합한 것과 같기 때문에 4하고 4를 더하면 그 넓이는 8제곱c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점 MN은 각각 선분 BCCD의 중점이고 선분 BD와 선분 AM, AN의 교점을 각각 PQ라고 하자고 합니다. 사각형 ABCD의 넓이가 48제곱cm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분 AC를 연결하여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려본다면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의 한 대각선은 평행사변의 넓이를 2등분하게 되므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4제곱cm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AM하고 선분 BO는 중선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교점인 P는 무게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무게중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선과 중선에 의해서 나눠진 6개의 삼각형은 삼각형의 넓이를 6등분합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PMC하고 삼각형 POC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6분의 1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 넓이들은 각각 4제곱cm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 ACD에서 무게중심 Q에서 C에 이렇게 선을 긋는다면 이렇게 나눠진 삼각형 두 개도 역시 넓이가 하나당 4제곱cm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색칠한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는 4제곱cm인 삼각형이 4개가 있으므로 16제곱cm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9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각 AED하고 각 B의 크기가 같고 선분 AD는 2분의 7, AE는 5, BD는 9cm라고 합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175제곱cm일 때 삼각형 ADE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인 각이 있고 크기가 같은 각이 하나 더 있으므로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ED는 서로 닮음의 관계에 있습니다. AA 닮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분 AB의 길이는 2분의 7에다가 9를 더하면 되니까 2분의 25cm가 됩니다. 선분 AB의 대응변이 선분 AE가 되므로 그 닮은 비는 2분의 25대 5가 된다. 그러니까 25대 10이 되니까 그 닮은 비는 5대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닮은 비가 5대 2라고 한다면은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는 5의 제곱 대 2의 제곱, 그러니까 25대 4의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례식을 만들어 본다면 25대 4는 175대 삼각형 ADE의 넓이와 같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으므로
25 곱하기 삼각형 AD의 넓이는 4 곱하기 175와 같다. 삼각형 ADE의 넓이는 25분의 4 곱하기 175가 됩니다. 25하고 175를 약분하면은 7, 5, 35, 7, 2, 14니까 4 곱하기 7만 남고 결과는 28이 되겠죠? 따라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28제곱센티미터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5분의 3까지 물을 채우는데 27분이 걸렸다면 그릇을 가득 채우는데 몇 분이 더 걸리는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뿔 모양의 그릇하고 원뿔 모양의 물은 닮은비가 5대 3인 닮은도형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피의 비는 5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이 되므로 125 대 27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부피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125 대 27의 비는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x분이라고 한다면 x 대 27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x값은 125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 그릇을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5에서 이미 담은 27만큼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98이 되겠죠. 따라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98분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CEFG는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선분 AD가 8, 선분 AE가 17cm일 때 사각형 CEFG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므로 선분 AB의 길이를 8cm 표시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8의 제곱 더하기 선분 B2의 제곱은 17의 제곱과 같다. 선분 B2의 제곱은 17의 제곱 289에서 8의 제곱 64를 빼서 225가 됩니다. 그렇다면 선분 B2의 길이는 15cm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15cm 표시해 보겠습니다. BC의 길이가 8cm가 되므로 C2의 길이는 7cm라고 할 수 있겠죠? 정사각형 CEFG의 둘레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 7cm에 4를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28cm가 되겠죠?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28cm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선분 AB, BC, CD, DE, EF, FG의 길이가 같고 선분 AG의 길이가 8cm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선분 BC의 길이도 x가 됩니다. 그러면은 CD, DE, EF, FG 모두 x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은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은 x의 제곱과 x의 제곱의 합과 같기 때문에 2x의 제곱이 됩니다. 2x의 제곱을 표시한다면은 선분 AD의 길이의 제곱은 x의 제곱하고 2x의 제곱의 합과 같기 때문에 3x제곱이 됩니다. 선분 AE의 길이의 제곱은 x의 제곱하고 3x제곱의 합과 같기 때문에 4x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AF의 길이는 5x의 제곱, AG의 길이는 6x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6x제곱의 값이 8의 제곱과 같게 됩니다. 6x의 제곱은 64와 같다. x제곱은 6분의 64, 그러니까 3분의 32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x제곱을 곱한 것이 되는데
그 값은 2분의 1에 3분의 32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약분해서 3분의 16이 되겠죠? 따라서 1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M은 선분 BC의 중점이고 선분 AD하고 BC가 수직, 선분 AM과 DE가 수직이라고 합니다. 선분 BD는 8, 선분 DC는 2cm일 때 선분 AE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M은 선분 BC의 중점이므로 BM의 길이는 10의 절반인 5cm가 됩니다. 그렇다면 MD의 길이는 3cm가 된다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점 M은 직각삼각형 ABC의 빗변의 중점이 되므로 M 자체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같기 때문에 선분 AM의 길이도 5cm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AD의 길이의 제곱은 선분 BD의 길이 8과 선분 DC의 길이 2하고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값은 16이 되고 선분 AD의 길이는 4c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를 표시한다고 한다면은 여기도 직각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분 AD의 길이의 제곱은 선분 AE의 길이와 선분 AM의 길이의 곱과 같다.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선분 AD의 제곱의 값은 16, 선분 AE에다가 AM의 길이 5를 곱한 거랑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분 AE의 길이가 5분의 16이 되겠죠. 따라서 14번 문제의 정답은 5분의 16cm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할 때 선분 AGH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으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의 제곱과 12의 제곱의 합은 선분 BC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 25하고 144를 더하면 169가 되기 때문에 선분 BC의 길이의 제곱은 169가 되고 선분 BC의 길이는 13이 됩니다. 그런데 점 D는 선분 BC의 중점이므로 이 점 D가 삼각형 ABC의 외심의 역할을 하죠. BD의 길이는 2분의 13, DC도 2분의 13, AD도 2분의 13의 길이를 갖겠습니다. 그런데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고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나누기 때문에 선분 AG의 길이는 2분의 13의 3분의 2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럼 AG의 길이는 3분의 13이 된다 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삼각형 ABD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각을 이렇게 표시했을 때 점 더하기 x의 값이 90도가 되도록 여기 있는 각도 점으로 표시해 본다면은 각 GAH도 점 더하기 x는 90도를 만족하기 위해서 점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각을 표시하고 보면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HGA는 서로 닮음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AA 닮음입니다. 그렇다면 선분 BC의 길이는 13이고 대응변인 선분 AG의 길이는 3분의 13이 되므로 이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양변을 13으로 나누면 1대 3분의 1, 그러니까 3대 1의 닮은 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3의 제곱 대 1의 제곱, 9대 1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삼각형 AGH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에 9분의 1을 곱한 것이 됩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5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9분의 1을 함께 곱하게 되면은 약분해서 6, 3이 6, 3, 3은 9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0만 남겠습니다. 따라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3분의 10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각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릴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 된다면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에 의해서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은 이 안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림 전체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은 삼각형 넓이가 두 개가 있는 안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 4 곱하기 8, 그러니까 32제곱센티미터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 32제곱센티미터입니다. 다음 17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6등분된 서로 다른 두 개의 원판에 1에서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혀 있다고 합니다. 두 원판을 돌린 후 멈추었을 때 두 원판의 각 바늘이 가리킨 수의 합이 4 또는 9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나오는 원판과 오른쪽에 나오는 원판에 나오는 수를 순서상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수의 합이 4인 경우를 찾아본다면 1일 때 3, 2일 때 2, 3일 때 1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두 수의 합이 9인 경우를 찾아본다면 3일 때 6, 4일 때 5, 5일 때 4, 6일 때 3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경우의 수는 3하고 4를 더해서 7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17번 문제의 정답은 7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중에 나온 눈이 처음에 나온 눈보다 큰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처음에 나온 눈을 A, 두 번째 나온 눈을 B라고 하고 A, B의 순서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나온 눈이 처음에 나온 눈보다 크려면은 처음에 1이 나왔을 때 뒤에는 2, 1일 때 3, 1일 때 4, 1일 때 5, 1일 때 6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처음에 2가 나온다면은 뒤에 나올 수 있는 눈은 2일 때 3, 2일 때 4, 2일 때 5, 2일 때 6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3이 나온다면은 3일 때 4, 3일 때 5, 3일 때 6 이렇게 나오게 되고 처음에 4가 나오면은 4일 때 5, 4일 때 6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5가 나온다면은 뒤에 6이 나오고 처음에 6이 나오면 뒤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처음에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를 모두 더해주면 되니까 5, 4, 3, 1 모두 더하게 되면은 그 값은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15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1에서 8까지 쓰여진 정팔면체의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나온다는 것은 짝수 더하기 짝수에 해당되는 경우 아니면 홀수 더하기 홀수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어야겠죠. 먼저 짝수하고 짝수에 해당이 되는 경우를 구해본다면 A 주사위가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4, 그와 동시에 B 주사위가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4가 되니까 곱하면은 총 16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두 주사위 모두 홀수하고 홀수가 나오게 된다면은
A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 B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역시 4가지가 되므로 곱하면은 1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짝수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16하고 16을 더하면 32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9번 문제의 정답은 32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4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C를 거쳐서 가는 방법과 D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 C를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그리고 A에서 D를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 그와 동시에 C에서 B로 가는 방법은 2가지가 됩니다. 이때의 경우의 수는 2가 되겠고,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그와 동시에 D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니까 곱하면 6가지가 되겠죠. 두 경우의 수를 더해주게 된다면 2 더하기 6, 그러니까 8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번 문제의 정답은 8입니다. 다음 21번입니다. 0, 1, 2, 3, 4, 5, 6, 7이 각각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 중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의 배수가 되려면 끝자리에 0 또는 5가 와야겠죠. 먼저 1의 자리 숫자가 0이 오는 경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리를 3가지 만들어 놓고 뒤에 0을 배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을 빼고 7가지, 10의 자리에는 100의 자리에 있는 수하고 0을 빼고 6가지가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42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5가 위치하게 된다면 100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수는 0하고 5를 빼고 총 6가지가 나옵니다. 10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수는 100의 자리에 나온 수와 1의 자리에 5를 빼고 총 6가지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곱하면 36가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5의 배수의 개수는 42하고 36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총 78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1번 문제의 정답은 78입니다. 다음 22번입니다. 7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7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7가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명 뽑힌 회장을 두고 남은 6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부회장을 2명 뽑으면 되겠죠. 자격이 같은 부회장을 2명 뽑는 방법은 6 곱하기 5를 하는데 자격이 같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것을 7하고 같이 곱해주게 된다면 약분해서 7 곱하기 15, 그러니까 그 값은 105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2번 문제의 정답은 105입니다. 다음 23번입니다. A조 학생 6명이 서로 빠짐없이 악수를 할 때 모두 몇 번의 악수가 이루어지는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악수를 한다는 것은 자격이 같은 대표를 2명 뽑는 경우랑 같겠죠. 6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대표를 2명 뽑는 방법의 수는 6 곱하기 5를 하는데 자격이 같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 됩니다. 약분하면은 3 곱하기 5가 남기 때문에 15, 그러니까 총 15회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3번 문제의 정답은 15회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키가 서로 다른 A, B, C, D 4명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울 때 키 순서대로 서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4명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서 총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이 중에서 키 순서대로 서게 되는 경우의 수는 키가 큰 순서대로 차례로 쓰는 경우하고 키가 작은 순서대로 차례로 서는 경우 총 2가지 경우가 있겠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전체 경우의 수 24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2 이렇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약분하면 그 값은 1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4번 문제의 정답은 12분의 1입니다. 다음 25번입니다.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이 7분의 3이라고 합니다. 또 처음 주머니에 9개의 빨간 공을 더 넣은 후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이 5분의 3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파란 공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빨간 공의 개수를 x, 파란 공의 개수를 y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빨간 공과 파란 공이 같이 들어있는 x 플러스 y 중에서 빨간 공 x를 꺼낼 확률이 7분의 3과 같다.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겠죠? 크로스로 곱하면은 7x하고 3 곱하기 x 플러스 y가 같다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7x는 3x 플러스 3y와 같다. 4x는 3y랑 같다.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주머니에 9개의 빨간 공을 넣었다고 했으니까 현재 주머니 안에 있는 공의 개수는 x 플러스 y 플러스 9분의 빨간 공의 개수는 x 플러스 9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5분의 3과 같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노식을 크로스로 곱해본다면 5 곱하기 x 플러스 9는 3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9와 같다. 식을 전개하면 5x 플러스 45는 3x 플러스 3y 플러스 27과 같다. 2x는 3y 마이너스 18과 같게 되므로 아까 3y는 4x란 식과 연립하게 된다면 2x는 4x 마이너스 18과 같다.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8과 같게 되므로 x값은 9가 되겠습니다. x값이 9라면 4, 9, 36은 3y랑 같다. y값은 12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처음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파란 공의 개수, 즉 y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25번 문제의 정답은 12개입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를 살펴볼까요? 1번,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P-1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P를 빼서 구해야겠죠. 2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3번, P는 1인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 맞는 표현이죠. 4번, 정 12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13이 나올 확률은 0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4번, P는 2분의 1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50%이다. 역시 맞는 표현이 되죠. 따라서 2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7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 처음에 나온 눈의 수를 A, 그 다음에 나온 눈의 수를 B라 할 때 직선 y는 as-b가 점 2,2를 지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사위를 2번 던졌다고 한다면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 되니까 36가지 경우의 수가 됩니다. 직선 y는 as-b가 2,2를 지나는 경우보다 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지나는 경우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면 되겠죠. x하고 y에 2를 각각 대입해 본다면
2는 2a-b와 같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를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a 값이 2일 때 b가 2, a 값이 3일 때 b가 4, a 값이 4일 때 b가 6.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확률은 36분의 3이 되고 직선 y는 as-b가 점 2,2를 지날 확률은 12분의 1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지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12분의 1을 빼면 되기 때문에 구하는 확률은 1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7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어느 지역의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 금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2,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사흘 중에서 이틀만 연속으로 비가 올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 금, 토 사흘 중에서 이틀만 연속으로 비가 올 경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 금, 토 중에서 목요일에 비가 오고 금요일에 연속으로 비가 온 다음에 토요일은 안 오는 경우, 그리고 목요일에는 비가 오지 않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연속으로 오는 경우, 이 경우를 살펴보면 되겠죠. 먼저 목요일에 비가 오면서 금요일에 비가 오는 경우는 4분의 1 곱하기 5분의 2, 토요일엔 비가 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를 곱해줍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4, 5, 20에 3을 곱하면 60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자, 목요일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 금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2,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대로 곱해주면 60분의 6이 됩니다. 사흘 중 이틀만 연속으로 비가 올 확률은 60분의 4하고 60분의 6을 더하면 되니까 합하면 60분의 10, 약분하면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9번입니다. A, B, C 세 사람이 다트를 던져서 목표물을 맞힐 확률이 각각 5분의 1, 7분의 2, 8분의 5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한 풍선에 다트를 던질 때 풍선이 터질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선이 터진다는 것은 적어도 한 사람이 명중을 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가 포함된 확률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전체 확률 1에서 3명 모두 맞추지 못할 확률을 구해서 빼면 되겠죠? 식을 세워본다면 1 마이너스 맞추지 못할 확률 5분의 4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8분의 3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약분하면은 1 마이너스 14분의 3 계산하면 14분의 11이 되겠죠? 따라서 29번 문제의 정답은 14분의 11입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점 P가 수직선 위에 원점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동전 한 개를 던져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하고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하기로 할 때 동전을 4번 던져 이동한 점 P의 위치가 마이너스 2일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전을 한 번 던질 때는 앞면 또는 뒷면에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므로 4번을 던지게 된다면 모든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서 총 16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점 P의 위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앞면이 한 번, 뒷면이 3번 나오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그 경우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앞 한 번에 뒤 3번 이렇게 나오거나 뒤가 나온 다음에 앞, 그 다음에 뒤가 2번 나오거나 뒤가 2번 나온 다음에 앞이 나오고 그 다음 뒤가 나오거나
아니면 뒤가 3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앞이 나오거나 해당되는 경우가 이 4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하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16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4. 그러면 그 결과는 4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3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